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디자이너 강서정입니다. 오늘은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저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80kg까지 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양수 무게 1kg, 아이 무게 3kg에서 토탈 4kg밖에 빠지지 않고 76kg의 몸무게로 거구의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으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를 악물고 몸무게를 25kg를 감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 키가 168인데 51kg의 몸무게로 지금 10년 정도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 원래 마른 체질이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부어서 살찌는 체질이에요. 최악이죠? 제가 감량을 하고 나서 요요가 안 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신 후에도 요요 현상 때문에 도로암이 타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앞으로 다시는 살이 안 찔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저만의 그 다이어트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설에 이런 말이 있죠. 소식하면 장수한다. 유전자 연구소에 의하면 소식하면 정말 장수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고 나서 보니까 다이어트가 필수가 된 게 건강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20, 30대에는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다면 40대 이후로는 내 건강을 위해서 적정한 체중, 그러니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야지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더 필수라고 느껴졌고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나요? 예전에 저처럼 일단 저녁을 안 먹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조깅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왔는데요. 어떤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다이어트 계획을 조금 세워보시고 시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이고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 why에 대한 거를 한번 써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대에는 승무원 생활을 했었고요. 제가 30대에는 의류 쇼핑몰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생활들이 옷과 되게 밀접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옷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쁜 옷, 유행하는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옷 사이즈가 점점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옷에 제 몸을 맞추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예쁜 옷을 입는 게 저의 삶의 원동력이고 생활의 활력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아마 예쁜 옷을 입지 못한다면 저는 진짜 사는데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그 다이어트 이유를 좀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해서 뭘 할 건지,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건지, 인기가 많아지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입학식을 위해서 정말 예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이런 Y가 있으실 텐데요. 한번 적어보시고 그 목표 설정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몸 상태를 조금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잘 붓는 체질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몸에 독소가 많은데 해독이 안 돼서 염증 수치가 몸에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잘 부어서, 아니면은 짠 걸 나트륨 같은 거 섭취를 많이 해서 붓는, 아니면 신장 기능이 잘 안 좋아서 노폐물을 잘 못 걸러내서 붓는, 다양한 붓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또 다른 상체가 살이 찌신다든지 이렇게 몸에 체질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인바디를 재보시라는 거예요. 인바디는 헬스장이나 병원, 아니 보건소 이런 데 가시면 무료로 재실 수가 있어요. 인바디를 재는 이유가, 제가 51kg라고 하면 체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무조건 지방하고 살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체중을 구성하는 요소를 인바디를 잴 수가 있어요. 보시면 내 몸에 차지하는 수분, 체수분이라고 해요. 혈액이랑 체액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골격근이라고 하는데요. 골격근은 내 몸의 구성 요소 중에 근육 부분을 말해요. 우리가 운동으로 키워야 한다는 근육은 이 몸에 있는 근육도 있고요. 내 몸 안에 장기를 연결하는 근육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기질이라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지지하는 이 뼈의 무게를 무기질이라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 무기질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뼈가 튼튼한지를 체크하시는 게 또 인바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빼야 할 체지방.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돼 있어요. 체중은. 그래서 체수분과 무기질과 골격근과 체지방의 비율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은 어떤 것의 비율이 높은가.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과잉된 부분은 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인바디를 재셨을 때 체지방만 높고 골격근이나 체수분, 무기질 이런 게 되게 잘 구성이 되어 계신 분들은 수월하게 살이 빠지세요. 그런데 인바디를 쟀을 때 부족하신 분들은 그게 영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시기 전에 인바디를 재셔서 나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바디는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의 비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내장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 몸을 이루는 몸통과 팔다리 이런 것들의 무게 또 비율이라든지 몸이 또 얼마큼 부어 있는지 이런 염증 수치들을 알 수가 있어요. 몸이 붓는다는 거는 염증 수치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바디를 다이어트 하시기 전에 꼭 재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인바디를 재고 나시면 이제 나의 몸 구성 상태를 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은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요. 나머지 이제 체수분이나 골격근이나 무기질이 되게 불균형이 심했어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요가 금방 와요. 조금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는 기본적인 다이어트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 부족한 체수분이나 무기질, 골격근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호를 줘요. 식탐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계속 뭔가 먹고 싶어 하는 이 식탐을 내게 되죠. 왜냐면 부족하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배고프다고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은요. 칼로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합성을 할 때 영양소들이 부족하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나 이런 게 부족함이 느껴지면은 뇌에서는 먹어라 하는 식탐 호르몬을 내보내요. 그런데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에는 칼로리만 들어있고 영양소가 없어요. 그쵸?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먹으면 뇌에서는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칼로리만 먹어. 그럼 배는 또 포만감을 못 느껴요. 뇌에서는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우리에게 또 식탐 호르몬을 계속 내보내요. 그 영양소가 채워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또 먹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시 요요가 오고 다시 살이 찌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배고프다는 거는 칼로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양소를 원하는 거예요. 뇌에서. 저는 그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다이어트가 되게 잘 됐어요. 다이어트의 기본은 일단 먹는 영양소보다 소비하는 영양소가 많을 때 내 몸에 축적된 지방이 연소되면서 살이 빠지잖아요. 인바디를 재신 후에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면서 소식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요가 오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식탐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양소가 충분하면. 음식을 먹다가 내가 포만감을 느끼면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숟가락 젓가락이 딱 내려갔어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되게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중간에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는다는 거 정말 힘들죠. 저는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의식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몸에 영양소가 다 채워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라면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라면 냄새가 풍기면 한 입만 하고 먹잖아요. 절대 내가 배고프지 않는 한 남이 먹고 있는 그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야 돼요. 그게 호르몬이 정상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내 몸의 영양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러면 요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과잉해서 섭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근육량 키우고 체지방량만 생각을 해서 체수분과 그 무기질을 밸런스를 영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이어트가 완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식하면서 하루에 이제 2끼만 먹고요. 운동을 이제 PT를 받았잖아요. 열심히 근력 운동으로 몸을 살을 뺐고요. 그러면서 한 일이 내 몸에 필요한 체수분, 물을 3리터 이상 마셨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무기질이 부족하더라고요, 몸에. 표준보다 훨씬 아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칼슘제를 먹었어요. 멸치도 많이 먹었긴 하지만 칼슘제를 따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칼로리가 아닌 영양소를 채워주면서, 그리고 나서 소식과 운동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게 건강한 다이어트의 원리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식탐 호르몬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그 영양소가 부족하면 왕성하게 분비가 돼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먹고 싶은 충동에 빠집니다. 그 영양소가 부족할 때 식탐 호르몬이 작동을 하고요. 또 2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하나는 스트레스, 코티졸 호르몬이라고 하죠. 코티졸이 많이 생산되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렐린 호르몬이 촉진돼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채우고 싶은 식탐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것도 살이 찌게 하는 원리니까 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3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또 그런 식탐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몸은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숙면을 통해서 해독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예민해지면서 또 그런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고 또 다시 식탐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원리를 아시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 확실한 목표를 정하셔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인바디를 재시는 거예요. 내 몸에 무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어떤 균형을 갖고 있는지, 만약 불균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내가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거나 부족한 요소들을 파악하셔서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로리 조금 먹기와 운동 많이 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살이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살이 빠지게 되면 요요 현상이 또 안 와야 되는데 유지어터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영양 밸런스, 또 스트레스 지수, 그 다음에 아주 양질의 수면, 이렇게 3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이런 식탐 호르몬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만감이 느껴지면 숟가락 젓가락을 무의식적으로 내려놓고, 또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냄새가 나도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고 싶지 않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유지를 잘 했고요. 제가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 좋은 다이어트 영상이나 유익한 도움이 되는 건강과 뷰티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